오늘은 공부 습관, 공부 루틴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입에서 공부 습관, 공부 루틴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생소하시지요? 왜? 저는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어떤 공부 사교육도 학원도 엄마표 공부도 집에서 따로 문제집을 사서 풀리지도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두 아이들과 저의 일상에는 공부 습관이나 공부 루틴이라는 단어가 일체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초육까지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어땠냐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말씀드리건데 학교 마치고 오면 저는 방과 후 수업도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거든요. 학교만 딱 마치고 집에 오면 놀게 뒀습니다. 그냥 노는 겁니다. 놀다가 책 보고, 놀다가 책 보고, 책 보다가 놀고, 언제까지? 잠드는 그 순간까지. 그렇다고 해서 놀고 책 보고 놀고 책 보고 하니 진짜 책을 많이 볼 것 같지요? 노는 시간이 훨씬 많고요. 그 사이사이에 찰나로 책을 집어들어서 보긴 했습니다. 왜? 할 게 없어서요. 시간이 너무 널널하니까요. 책이 좋아서 봤다기보다는 노는 것에 지쳐서 책 한 권 보고 또 새로운 놀이를 찾아서 놀다가 또 노는 게 지쳐서 또 책 한 권 보고 그 생활을 자그만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자랑처럼 들리십니까? 자랑처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저는 그렇게 했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칫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피토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사교육을 한 번도 안 했다. 오로지 책에 올인했다. 그래서 지금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해라.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맞는 얘기는 책이 너무 좋으니 당신 아이의 교육 장바구니에 꼭 책은 넣어라 라고 피토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고요. 제가 틀린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이것은 내가 사교육을 한 번도 안 시켰으니 너도 사교육 시키지 마라 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저는 코칭을 할 때 저처럼 하지 말라고 코칭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강큰 엄마고 제가 특이한 엄마였다는 생각을 요즘에 부쩍 합니다. 왜 특이하느냐? 저는 사실 불안도가 없습니다. 아이가 받아쓰기를 빵점 받으면, 아이가 구구단을 못 외우면, 아이가 수학 30점을 받으면, 그래서 아이가 수포자가 되면, 그래서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격도 좀 둔한 편이고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도 그런데다가 책에 미쳐 있다 보니 아이 미래 교육에 대한 불안도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하나도 없이도 초육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케이스가 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애가 수학 30점을 받아오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제가 이상한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당신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닥치고 나처럼 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사교육을 나처럼 하지 말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책은 반드시 들어오라는 얘기는 하고 사교육은 독서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선에서 배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습관, 공부 루틴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아예 사교육을 안 시키면 공부 습관, 공부 루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내가 일정량의 학원을 보내고 있거나 집에서 엄마가 관리하는 학습지가 있거나 혹은 엄마표로 아빠표로 공부를 따로 가르치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부 습관을 들게 하는 것, 그것이 긴 시간 이어져서 공부 루틴이 되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일매일을 해야 그것이 공부 습관이 되고 공부 루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습관, 습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습관의 정의가 내적 의지 없이 혹은 외적인 통제 없이 스스로 저절로 굴러가는 상태를 습관이라고 한다. 내적 의지, 내가 해야지, 오늘 해야지, 막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혹은 외적 통제, 엄마가 해라, 지금 수학할 시간 아니냐, 지금 영어 할 시간 아니냐, 외적 통제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굴러가는 상태, 그것이 습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면 뇌가 생각하기를 이건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늘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하고 싶으나 하기 싫으나 늘 해야 되는 그 무엇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네가 원하는 시간에 하렴,
학교 갔다 와서 하든 좀 놀다가 쉬었다가 하든 아니면 저녁에 하든 네가 원하는 시간에 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지켜질까요? 영유아기는 물론 초등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까지 의지가 미숙합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스스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 할당량을 해내는 아이는 뭐 극소수 있겠으나 그것은 당신 아이 얘기는 아닙니다. 옆집 아이, 엄친아 얘기고요. 당신 아이한테서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어쨌든 그래서 뭐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시간을 픽스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 곧바로 좀 시키시든 아니면 좀 쉬었다가 시키시든 아니면 저녁을 먹고 시키시든 시간을 픽스 시켜 놓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수학 3장을 푸는데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는 수학 3장을 푸는 시간,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영어 집중 듣기 하는 시간, 이렇게 시간을 픽스 시켜놓고 그 시간에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당연히 있지요. 그 시간만 되면 자꾸 애가 미루겠지요. 나중에 하면 안 되냐고 징징거리겠지요. 그 아이에게 하자 우리 해놓고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애걸할 필요도 없고, 혹은 네가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킨 적이 몇 번이나 있니? 지금 해! 이런 식으로 아이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담백하고 단호하게 아니 안 돼, 7시부터 8시까지 이 시간에 할 거야, 지금 하고 있는 레고 놀이 멈추고 책상에 앉아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반드시 당신이 이기셔야 합니다. 어느 날은 봐주고 어느 날은 넘어가고 어느 날은 미루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징징거릴 여지가 생기는 거지요. 아, 내가 징징거리니까 엄마가 봐주는구나, 엄마가 밀어주는구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면 아이는 자꾸 그 징징거림이 심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그 정해진 시간에 그것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한 달, 석 달, 1년 내내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포기합니다. 아, 우리 엄마는 양보를 할 생각이 없구나. 징징거리면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한 달, 석 달이 되면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것이 공부 습관이 되고 공부 루틴화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이에게 자율성을 준다, 아이에게 자기주도성을 준다, 아이 의사에게 맡긴다라는 이름 아래 그래 오늘 중으로는 해라, 네 하고 싶을 때 해라, 그것은 영유아기 초등 시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반드시 하도록 하시는 게 공부 습관, 공부 루틴을 만드는데 최상의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영유아기 초등 시기는 맞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공부 계획을 세우셔서 아이에게 통보하십시오. 좀 징징거리면서 하더라도 내버려 두시고요. 다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나 칭찬으로 보상을 또 좀 해주십시오. 끝!